안녕하세요, 시니어 여러분. 은퇴 후의 삶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은퇴를 하게 되면 한편으론 더 편안해진 일상에 만족스러울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론 조금은 허전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혹시 지금 그런 감정을 느끼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젊을 때는 은퇴하면 더 여유로워지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그 시기가 되면 오히려 시간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남은 인생을 어떻게 풍요롭게 보낼 수 있을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오늘은 그 고민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준비했습니다. 은퇴 후의 인생을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드는 7가지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삶의 진정한 가치와 행복을 찾아가는 여정, 함께 시작해 보실까요? 첫 번째, 관심사나 취미를 새로운 시각으로 발견하세요. 우리는 젊은 시절 많은 시간을 일에 바쳤습니다. 직장과 가정 사이에서 정신없이 보내다 보면 어릴 때 즐겨하던 취미나 관심사는 잠시 잊혀질 때가 많았죠. 은퇴 후에는 이제 그동안 미뤄뒀던 것들을 다시금 시작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런데 어떤 취미를 가져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몇 가지 단계로 시작해 보세요. 먼저, 과거에 자신이 즐겨했던 것들을 떠올려 보세요. 예를 들어, 젊은 시절 주말마다 친구들과 테니스나 골프를 즐기셨던 분들은 다시 라켓을 들고 공을 쳐보세요. 그 감각은 쉽게 잊히지 않습니다. 또한 예술적인 취미를 즐기셨다면 어떨까요? 그림 그리기, 사진 찍기, 악기 연주 등 감성을 자극하는 활동은 나이가 들어도 즐거움을 줄 뿐만 아니라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발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트렌디한 취미 중 하나로는 플라워 어레인지먼트가 있습니다. 꽃을 다듬고 꾸미는 과정은 평화로운 동시에 창의적인 즐거움을 주는데요. 그 결과물이 집안을 아름답게 꾸며주는 데에도 일조합니다. 또한 도자기 만들기, 수제 비누 제작, 혹은 간단한 목공예 등 조금은 특별한 취미를 찾아보는 것도 삶의 색다른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취미가 어렵게 느껴진다면 간단하게라도 매일 산책을 하거나 주변 자연을 사진으로 담는 활동을 해보세요. 자연을 가까이 하며 감성을 키우고 일상의 행복을 새롭게 발견하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취미 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꾸준한 학습을 통한 성장을 추구하세요. 은퇴를 했다고 해서 배움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은퇴 후에도 배움은 계속될 수 있고 사실 계속되어야 합니다. 사람은 배움을 통해 성장하고 그 과정에서 삶의 새로운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배우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고 새로운 관심사를 발견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먼저 고려해 볼 만한 것은 외국어 공부입니다. 해외여행을 다녀오셨거나 국제 뉴스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라면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은 뇌에 긍정적인 자극을 줄 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와 교류의 창을 열어줍니다. 영어뿐만 아니라 스페인어, 일본어, 중국어 등 요즘에는 다양한 언어를 배울 수 있는 앱이나 온라인 강의가 많이 있어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공부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실력이 쌓이게 됩니다. 또한 컴퓨터나 스마트폰 활용법을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요즘 디지털 시대에 맞춰 SNS를 통해 친구들과 소통하거나 온라인으로 필요한 정보들을 검색하는 것은 기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유튜브를 통해 요리 강좌, 여행 정보, 건강관리법 등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술을 익히면 더욱 편리하고 풍요로운 일상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취미와 학습을 결합한 활동도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 요리에 관심이 있다면 요리학교나 클래스를 수강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와인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와인 테이스팅 코스에 참여해서 지식과 취미를 동시에 즐겨보세요. 이러한 배움의 과정은 단순히 무언가를 익히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세 번째, 봉사활동으로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세요. 은퇴 후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나눔의 가치입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때 우리 자신도 많은 것을 얻게 됩니다. 봉사는 단순히 누군가를 도와주는 활동이 아니라 내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이며 내 인생에 깊이를 더해주는 소중한 경험입니다.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봉사활동으로는 지역사회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양로원에서 어르신들과 대화하거나 노인복지관에서 독거노인들을 위한 도시락 배달, 봉사 또는 아동센터에서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고 그들의 멘토가 되어주는 활동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봉사활동은 우리가 사는 지역에서 쉽게 참여할 수 있어 좋고, 더불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봉사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제나 법률 지식이 있다면 무료 상담 활동을 할 수 있고, 의학 지식이 있다면 의료 봉사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 봉사 활동은 내 지식과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며 큰 보람과 만족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느끼는 감정 중 가장 큰 것은 바로 연결감입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된다는 것, 그리고 그들을 통해 내 삶이 더 풍성해진다는 것을 느낄 때 우리는 그 어떤 금전적인 보상보다 더 큰 행복과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가족 및 친구와의 시간을 소중하게 여겨보세요. 은퇴 후에는 가족과 친구들이 더욱 중요한 존재가 됩니다. 젊을 때는 일과 가정 사이에서 바쁘게 지내다 보니 정작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제는 그 빈틈을 채울 수 있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손주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어떤가요? 아이들은 우리의 마음을 젊게 만들어주는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놀고 이야기를 나누고 동화책을 읽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을 나눌 수 있습니다. 또한 손주들에게 할머니, 할아버지로서 들려줄 수 있는 인생의 지혜와 경험은 그들의 삶에 큰 영향을 줄 것입니다. 또한 자녀들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눠보세요. 자녀들도 나이가 들면서 부모와의 대화를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동안 바쁘게 지내느라 못했던 이야기들을 나누고 함께 식사를 하거나 여행을 가며 추억을 쌓아보세요. 자녀들과의 대화는 우리의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며, 동시에 그들의 삶에 관심을 가지며 더 깊은 가족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도 소중히 해야 합니다. 은퇴 후에는 동창회나 동호회를 통해 오랜 친구들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함께 추억을 나누고 옛 이야기를 들으며 웃고 즐기다 보면 그 시절의 행복이 다시 떠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고 정서적인 안정감과 함께 큰 행복을 선사합니다. 다섯 번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습관을 들이세요. 건강은 은퇴 후 삶의 기본이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젊었을 때는 몸이 쉽게 따라준다고 생각하고 무리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규칙적인 운동은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우선 걷기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걷기를 통해 심장과 폐 기능을 강화할 수 있고 관절과 근육의 유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매일 30분에서 1시간 정도 천천히 걷는 습관을 들이면 체력도 좋아지고 정신적으로도 맑아지는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자연을 느끼며 걷는 것이 정신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칭이나 가벼운 근력 운동도 추천합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스트레칭은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유연성을 높여주어 신체 활동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특히 허리나 어깨, 목 부위의 스트레칭은 노년기에 흔히 나타나는 통증을 완화시키는 데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근력 운동은 근육의 힘을 길러주고 관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므로 꾸준히 실천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식습관도 중요합니다. 균형 잡힌 식단을 통해 영양을 고르게 섭취하고 가공식품보다는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많이 드세요. 또한 충분한 수분 섭취와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내 몸 상태를 체크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여섯 번째, 사회적 관계를 적극적으로 넓히세요. 은퇴 후에는 직장에서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사회적 활동이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관계의 폭을 넓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삶의 활력을 불어넣고 고립감을 줄이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동호회나 지역 커뮤니티에 참여해보세요. 예를 들어 독서 모임, 산악회, 요리, 교실 등 다양한 모임을 통해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임에서는 공통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친해질 수 있고, 새로운 만남은 그 자체로 설렘과 즐거움을 가져다 줍니다. 온라인을 통해 관계를 확장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즘은 SNS나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취미나 관심사를 공유하는 모임이 많이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오프라인에서 만나기 힘든 다양한 사람들과 쉽게 소통할 수 있고, 나와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만남을 통해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그 인연이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7번째, 소소한 일상 속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세요. 마지막으로 삶의 소소한 순간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는 것은 은퇴 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는 흔히 큰 일에만 감사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 진정한 행복은 일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작은 것들에서 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의 상쾌한 공기, 창문 너머로 비치는 햇살,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 등 일상의 소소한 순간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감사 일기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매일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있었던 감사한 일을 3가지씩 적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감사하는 마음이 커지고 일상의 행복을 더 많이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삶을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또한 긍정적인 마음은 우리의 건강에도 영향을 주어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의 평온을 가져다 줍니다. 결국 일상 속 감사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따뜻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관심사와 취미 찾기부터 꾸준한 학습, 나눔의 가치 실천, 가족 및 친구와의 시간, 건강관리, 사회적 관계의 확장, 그리고 일상 속 감사까지 총 7가지 방법을 통해 은퇴 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삶의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며 여러분의 은퇴 후 시간이 더욱 풍성하고 행복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은퇴 후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7가지 방법 어떠셨나요? 인생은 우리에게 다양한 순간들을 선사합니다. 그리고 그중 은퇴는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합니다. 젊은 시절이 지나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이제는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것들, 그리고 내 삶을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들을 찾아갈 시간이 온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방법들이 여러분의 은퇴 후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건강한 습관을 만들고 봉사활동이나 새로운 만남을 통해 더 풍성한 삶을 만드세요.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함께할 수 있는 영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